자, 331페이지 신고 내용의 조사 및 보고 이랬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자, 첫 번째 신고 관청의 조사. 아까 검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한다 그랬죠. 실제로 검정하기로는 신고 관청이 검증한다. 근데 그 신고 받았다 바로 신고 필증을 내주는 게 아니고 누락되면은 보완해라 할 수도 있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자료 제출해라. 어떤 자료를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나 다른 자료를 제출해라 할 수도 있고 다른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있고.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원래 조사는 신고관청이 조사하는 게 맞는데 요거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관청하고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국장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만 보세요. 자, 그다음에 뭐 그 밑에 거 뭐 별로 놓을 거 없고 그다음 오른쪽에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어차피 이게 국토교통부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신고관청이 조사를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한다, 보고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데 요거는 매월 1회예요. 자,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 가는 것은 뭐 매월 몇 회 이런 규정은 없어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는 것은 매월 1회입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자, 시군구청장하고 시도지사는 명백히 상하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상하관계가 되어 있어요. 시군구청장이 하는데 시도지사가 말 안 들으면 시도지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 안 주면 돼요. 실제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홍준표 씨, 그 경상남도 도지사 할 때 창원에서 로봇 사업한다고 경상남도에서 50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창원이 아니고 김해인가 이랬어요. 그런데 김해 시장은 경상남도 도지사 앞에서 뭐 재롱을 떨고 말 잘 들어야 되죠. 그거 안 가고 중앙정부에 가고 자꾸만 이래요. 도지사는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중앙정부에 갖고 도지사 욕을 하고 안 줘요. 안 주니까 김해에서는 할 말이 없죠. 그거는 창원인가? 그거는 창원인가? 그리고 김해 시청 앞에 보면은 지금은 개발이 다 됐는데 굉장히 황금 땅이 쫙 있었어요. 이걸 개발하게 되면은 이게 도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도로 들어가는 돈인데 김해 땅이니까 김해에서도 어디 좀 줄 수 있죠, 그죠? 줄 수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청장은 명확한 상하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시도지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높죠, 그죠? 그런데 당신 국토교통부 장관 할래, 서울시장 할래 하면은 뭐 한다 하겠습니까? 서울시장 한다 그러겠죠. 이거는 명확한 상하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보고를 해라고 매월 1회. 그래서 시군구청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데 언제까지 해라 이런 규정은 없고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 밑에 다른 법률과 관계 제일 점에서요. 자, 농지법에 따라서 농취증을 받았다. 농취증의 목적이 투기 방지라고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은 투기 방지, 실거래가 신고 목적이 두 개예요. 그럼 농취증을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죠. 그럼 농취증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른 거민의 목적은 투기 방지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죠. 금인 별도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정정신청, 변경신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정정신청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정정신청은 신고 필정이 잘못 기재됐을 때 신고를 하면 신고 필정을 내주겠죠, 그죠? 얼마 이내? 신고 필정 가지고 등기하러 갑니다. 구체적인 날짜 나오면 안 되죠. 지체 없이 발급해야 돼요. 그럼 정정신청은 신고 필정을 보니까 잘못 적혀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고쳐주셔야 하는 게 정정신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 변경신고 볼게요. 제일 밑에 1번에 거래 당사자 또는 기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자, 그럼 변경 신고는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정상적으로 받았어요. 받고 난 뒤에 등기하러 갑니다. 그죠? 등기 신청하면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등기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계약의 내용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거 계약의 내용을 좀 바꾸자, 변경하자 이거예요. 그냥 그거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다음에 정정 신청은 누가 잘못했어요? 공무원이 잘못했죠. 변경 신고는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니죠. 변경 신고하는 방법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변경 신고서 제출할 수도 있고 이것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자, 정정 신청은 공무원이 잘못했죠. 근데 공무원이 잘못한 거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 이거 잘못했지 않느냐 직접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정 신청서, 정정 신청서라는 서식은 없습니다. 정정 신청서라는 서식은 없고 교부받은 신고 필정에 정정 신청하든지 이것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자, 이래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정정 신청의 박스 안에 정정 신청할 수 있는 내용, 오른쪽에 변경 신고할 수 있는 내용 요게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뭐냐? 정정 신청하는 게 아닌 게 몇 개냐? 변경 신고하는 게 아닌 게 뭐냐?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일단 오른쪽 박스에 기억에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전화번호, 거래 당사자의 전화번호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거래 지분 비율,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 대상 부동산의 지목, 거래 지분, 면적 및 대지권 비율. 자, 요래 있는데 오른쪽에도 쭉 있다. 이거 여기는 상거럽다 이런 소리 합니까? 귀찮다, 상거럽다. 여기가 좀 상거럽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자, 정정 신청은 공무원이 잘못했죠. 공무원이 잘못 적는 거는 중요한 것일수록 잘못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것일수록 가능성이 많습니까? 중요한 거는 꼼꼼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분할 때 이제 처음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몇 개 있는데 정정 신청하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자, 변경 신고는 정상적으로 신고했죠. 그러고 난 뒤에 등기 신청하기 전에 그냥 하면 될 거를 이거 변경하자. 별로 안 중요한 거 가지고 변경하지 않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구분하는 게 중요 안 한 것, 중요한 것. 그럼 기억에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거래 당사자가 수성구에 있든지 달서구에 있든지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전화번호 상호 또는 사무소 소지. 중개사무소가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죠? 거래 지분 비율.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미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의 지목, 거래 지분, 면적 및 대지권 비율이 있는데 거래 지분하고 거래 지분 비율이 있죠. 그죠? 여기 어떻게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있어요. 50대 50 있으면 지분은 50%죠. 지분 비율은 1대1이죠. 그런데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분하고 지분은 중요하죠. 지분은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밑에 미음에 보시면 면적도 있어요. 면적도 중요합니다. 자, 근데 지분이나 오른쪽에 대지권 비율이나 이건 의미가 똑같다 보시면 되죠. 중요한 것도 있는데 왜 중요한 게 들어가는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미음의 앞에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 우리가 집 짓는 땅의 지목이 뭐죠? 대죠. 주소 짓는 땅의 지목은 주소용지죠. 그럼 주소용지 집 질러 못 잡으면 됩니까?
지목 변경하면 되잖아요. 지목도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 원래는 건축물의 종류라고 했어요. 건축물의 종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법이 바뀌기로 부동산 등의 종류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의 종류로 법이 바뀌고 난 뒤에 제가 부동산 등의 종류가 왜 정정신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설명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어요. 건축물의 종류는 여기에 법대로 보면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게 맞는데 부동산 등의 종류가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모르겠다. 이렇게 법을 바뀐 취지를 내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하니까 이건 안 맞는다는 말이죠. 다시 건축물의 종류로 돌아왔어요. 그럼 건축물의 종류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주택의 종류를 할 때 단독주택, 공동주택 나눠지죠. 그러면은 자 공동주택 일단 구분하는 게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있죠. 그죠? 그런데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주택으로 들어가지만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게 다가구 주택이죠. 일단 구분하기로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이거는 어떤 법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구분하세요. 그러면은 자 공동주택에 한번 볼게요. 공동주택이 아파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 것을 아파트라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 주택으로 사용하는 한 개 동의 연면적이 바닥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거로서 4개층이야죠. 다세대주택 똑같습니다. 하나만 다르죠. 주택으로 사용하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4개층이야. 그러면 한마디로 4개층은 4개층 이하는 똑같죠. 바닥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연립주택. 그 다음에 이하면은 다세대주택이죠. 660제곱미터짜리는 초과하는 연립에 들어갑니까? 이하인 다세대주택에 들어갑니까? 다세대에 들어가죠. 그죠? 초과는 이거보다 높아야 되죠. 그럼 660은 분명히 다세대주택이죠. 그럼 660제곱미터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연립주택에 산다 한들 다세대주택에 산다 한들 이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죠. 면적, 건축물의 종류도 별로 안 중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래 지분 비율 들어갑니다. 이제 변경하는 게, 그다음에 거래 지분 들어가고, 거래 대상 부동산의 면적, 지분하고 면적은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하니까 원래는 변경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조건이나 기한은 전부 다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합니다. 거래 가격 중요하죠. 중도금, 잔금 지급일, 공동 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인데 여기서는 가로 안에가 중요합니다.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외, 여기 중요해요. 설명을 좀 이따 별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대상 부동산 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정정은 아까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것, 변경은 중요한 것. 그런데 정정에서 면적은 중요하죠. 아까 거래 지분도 중요하죠. 그죠? 면적하고 지분이 중요한데 이거는 왜 정정에 들어가느냐. 그럼 면적하고 지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거 하기 전에 이게 무슨 숫자예요? 7이죠. 요거는 무슨 숫자예요? 7이죠. 그죠? 이건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이거 7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고한다 할 때 요거 떼가지고 무슨 숫자예요? 7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7일 이상 공고한다 이래 나와요. 요거는 무슨 숫자입니까? 7. 요거는 1이죠. 그러니까 이게 7로 볼 수도 있고 1로 볼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7은 주로 1에 쓰죠. 그죠? 급하면 1에 쓸 수도 있죠. 그죠? 7인지 1인지 헷갈리죠. 외국에서는 1에 하더라도 옆에 끄면 7로 봅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한마디로 숫자예요. 1을 7로 볼 수도 있고 7을 1로 볼 수도 있죠. 면적의 지분은 전부 다 숫자로 됐어요.
숫자로 됐으니까 공무원이 헷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정정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변경해 보면은 그래 가격도 나오죠. 그죠? 가격도 숫자죠. 근데 이거는 왜 정정에 안 들어가느냐면은 우리 가격 적을 때 숫자로 적습니까? 한글로 적습니까? 두 개 다 적습니까? 보통 가격 적을 때는 뭐 1금 1천만 원 정 가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숫자로 적죠. 숫자하고 한글로 같이 적으니까 이거 헷갈릴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은 숫자지만은 정정에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일단 구분했어요. 자,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할 때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것.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걸 하더라도 면적하고 지분은 숫자로 됐으니까 공무원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정에 들어간다. 자,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취지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면은 헷갈리죠. 그러니까 시험을 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기억에, 거래 당사자 주소. 주소, 어디에 나옵니까? 주민등록표 등에 나와 있죠. 공문이 가지고 있는 공부에 나와 있죠. 그죠? 물론, 뭐,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이거는 같이 곁들여서 간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기업공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등록 대장에 나와 있죠. 공부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비율이나 거래 지분이나 지금은 같은 의미로 보세요. 지분. 그 다음에 지분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등기부에 나와 있죠. 건축물의 종류 어디에 나옵니까? 건축물 대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지목, 토지 대장에 나오죠. 거래 지분 나오고 면적 대지권 비율.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어떤 공부든지 공부에 나온다. 자, 오른쪽에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요거는 중요하니까 오른쪽에 들어가죠. 그죠? 자, 이거는 공부에 나오는, 이건 두 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보세요. 지분하고 면적은 정정에도 들어가고 변경에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 기한, 공부에 안 나오죠. 거래 가격도 공부에 안 나오죠. 중도금 지급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공부에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공동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이런 것도 공부에 안 나옵니다. 그죠? 이 부분에 잠깐 볼게요. 자, 공동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요래 있는데,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이 다수다 하는 말은 갑이 A, B, C 땅을 을에게 파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러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러 가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고 등기하러 가는데 을이 하는 말이 당신 땅 많은데 D 땅도 있는데 이양 사는 거 이것도 같이 사면 안 되겠느냐. 같이 사자 이거예요. 변경됐어요. 그럼 변경이라는 말은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것도 변경이죠. 교체가 되는 것도 변경이죠. 제외되는 것도 변경이죠. 그죠? 그러면은, 자, 추가는 안 됩니다. 변경인데, 추가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추가를 할 때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변경유예세 추가 안 되죠. 교체라는 말은 하나 빠지는 대신에 추가되는 거죠. 추가되는 거는 별도로 신고해야 되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변경 중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하나다. 빼는 것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추가나 교체는 별도로 신고해야 되니까 추가나 교체는 변경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어세. 공동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제외되는 경우에 하나다. 이 말은 자, 갑의 A 물건을 을하고 병하고 지분으로 공동으로 삽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등기하러 가려니까 정이라는 사람이 딱 오더만은 나도 좀 낀가도 들어가자. 이 변경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가 되려 하면은 정이 들어간다는 말은 을병의 지분을 일부 지분을 정이 산다는 말이에요.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그다음에 교체라는 말은 정이 하는 말이 병에게 니 땅 많으니까 니 빠지고 내가 들어갈게. 빠지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정이 병의 지분을 사는 거죠.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경우에 하나다. 두 개다가 변경인데
제외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추가나 교체는 된다 안 된다? 추가나 교체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여기에서 어느 게 정정되고 어느 게 변경되는지 알죠, 그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공부에 나오는 건 두 개 다 들어가는 거 먼저 보세요. 제가 지분 적지만 지분하고 지분 비율도 같이 들어가요. 면적하고 지분은 두 개 다 들어간다. 일단 면적 지분은 두 개 다 들어간다. 그러면은 면적 지분은 정정 신청할 수도 있고 변경 신고할 수도 있죠. 정정해도 되고 변경해도 되죠. 어느 거 하는 게 좋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용이 달라요. 공무원이 면적이나 지분을 잘못 기재했을 때는 정정 신청할 수 있고 면적이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신고할 수 있다. 하여튼 두 개 다 들어가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정은 어떤 거라도 공부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변경은 공부에 없는 것. 이러면 되죠. 그죠? 일단 구분하는 게 그러면은 자, 제일 처음에 문제는 어느 게 정정에 들어가냐, 어느 게 변경에 들어가냐, 여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한 단계 올라가면은 어느 게 정정에 들어가고 변경에 들어가고 두 개 다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면적 지분 나오죠, 그죠? 면적 지분. 그 다음에는 정정에도 안 들어가고 변경에도 안 들어가는 것 찾아야 돼요. 정정에도 안 들어가고 변경에도 안 들어가는, 물론 횡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지만은 택도 없는 거는 문지문에 안 나옵니다. 일단 하나만 봅시다. 계약일 정정에 들어간다, 변경에 들어간다, 아무 데도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가냐면은 아까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돼요? 30일 이내 신고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은 형벌입니까? 과태료입니까? 신고 규정은 과태료죠. 과태료 안 내려고 계약일을 받고 정정한다, 변경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계약일은 정정에도 변경에도 들어갈 수도 없다. 계약일은 정정에도 변경에도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넘기면 하나만 더 봅시다. 지금 볼 단계는 아닌데 사람이 바뀌는 거는 정정도 변경도 안 돼요. 근데 아까 정정 한번 봅시다.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이래 돼 있죠. 그죠? 보통 우리 인적사항 적어라. 뭐 적습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적죠. 근데 주소는 들어가죠.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바뀌었다 하는 말은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신고를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걸로 신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신고해야 되죠. 실제로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로 되었더라. 그러면은 요거는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정정도 변경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왼쪽 페이지에 거래 당사자 주소가 들어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안 들어가죠. 그죠? 마찬가지로 기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가 들어가지 기업공개사 거 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바뀐 거는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별도로 신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소재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보세요. 소재지 없죠. 지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번도 없죠. 소재지 지번, 물건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물건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A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B 물건으로 체했다. 그러면은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안 들어가는 거 생각하세요. 계약일. 과태료 안 내라고 계약일을 바꾼다 말이 안 되죠. 사람이 바뀌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건이 바뀌었다. 소재지. 이거는 정정도 변경도 안 된다. 올해는 요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2년인가 3년 전이었어요. 어느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전화를 보니까 모르는 전화번호가 하나 왔어요. 전화번호 모르는 거 오면 보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잘 안 받죠, 그죠? 그래도 혹시 싶어서 저는 가능하면 전화를 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 없는 전화인데 왜 그걸 받느냐면은 우리 수강생들이 나하고 현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풀다가 모르면 저한테 전화를 오면 이 급하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전화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겨서 전화가 온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남편하고 부인하고 공동으로 사는 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하면 세금 문제가 너무 복잡고 골치 아프대요. 세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거로 바꾸려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고 그래 바꾸면 되죠, 그죠? 근데 그거 바꾸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매도내기를 이야기를 해야 되죠. 매도내기는 말을 안 하고 신고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를 했대요. 그러고 난 뒤에 매도인한테 이야기하니까 매도인이 껌뻑 안 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매도인이 안 된다. 나 계약은 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왜 이 사람 이름으로 신고를 하느냐? 안 된다. 근데 이쪽에서는 이래 하기로 했고 신고도 해놨고 근데 매도인은 안 된다고. 아무리 생각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골치가 아파갖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쩌면 됩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전화해서 오래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거 그냥 원래 있는 사람 이로 별도로 신고하면 됩니다. 별도로 신고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주임새도 였는 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되고 안 되고 억지로 좀 짜고 이래야지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별도로 신고하면 됩니다. 원래인 그대로 신고하세요. 제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건지 저인지 잘 모르겠다 싶어갖고 담당 공무원을 찾아갔대요. 공무원을 찾아가가지고 혹시 그 저녁에 시간이 있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은데 아주머니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예쁜 아주머니가 갖고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된다 그러겠죠, 그죠? 좋은 데 가 식사하면서 술도 한잔 마시고 그럼 사실은 이래 됐는데 이거 어째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공무원이 하는 말이 별도로 다시 신고하세요. 제가 할 때 물어볼 때 안 되는데 진짜 안 된다면서 이런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랬으면은 들었을 건데 그냥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고 공무원에게는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질문 오면은 절대 똑바로 이야기 안 해주려고. 안 됩니다. 그러다 억지로. 그러니까 정정 신청하는 것 사람이 받겠다 물건을 받겠다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간 거는 그냥 다시 신고하면 돼요. 그거 다시 신고한다고 벌 받는 거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정 신청은 변경 신청은 두 개 다 들어가는 게 면적 지분.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떤 공부든지 공부에 있고 공부에 없고. 그죠? 근데 두 개 다 안 들어가는 것. 계약이 안 들어가죠. 사람이 바뀌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건이 바뀌었다 소재지 지번. 요거는 정정도 변경도 안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자 341페이지 갈게요. 자 341페이지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뢰되어 있는데 요거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말은 우리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합시다. 자, 1번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물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오로지 주택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자,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주택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때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한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요래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죠, 그죠?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령이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면은 그때 얼마 이상일 때 나오겠죠, 그죠? 한마디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도 토지나 또는 다른 건축물은 안 들어가요. 주택 임대차도 신고한다. 신고 기간은 똑같죠. 계약 체결로부터 얼마 이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물론 이번에 일반기 국가 등인 경우는 똑같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된다?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방의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런데 한 명이 거부하면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고 관청은 신고 접수 및 신고 필증을 발급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 동장 또는 출장소에 위임할 수 있다. 여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시군 구청장에게 하죠. 그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주로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습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받죠. 그죠? 이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해도 되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읍면 동장 출장소에 위임할 수 있다.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똑같습니다. 변경이란 해제됐다.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보다 며칠 이내 해제 신고해야 된다. 30일 이내 똑같죠. 그죠? 물론 거래 당사자 해야 되는데 일반 당사자 국가 등이라면은 국가 등이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큰 3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 행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해서는 부동산거래 신고 내용을 준용한다. 앞에 내용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별로 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자,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나중에 전입 신고하죠. 근데 임대차 계약 체결해가지고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귀찮죠,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안에 보면 주로 내용이 나오니까 별도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면 전입 신고를 하면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그죠? 자, 또 하나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사업자 및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다른 법에 따라서 신고를 했다. 이거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편리하게 나온 게 있어요. 3번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 보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지금은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그죠? 확정일자 받는 거는 주택임대차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서 전후 다른 권리자하고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공부를 할 건데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경매 부분도 공부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런데 확정일자 받는 거 별로 재미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 완료했다. 확정일자 별도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는 별도로 볼 만한 내용이 별로 없죠. 임대차를 신고하는 이유가 지금은 확정일자 말고는 그 집에 뭐가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는가 알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정보를 조금 더 제공해 주기 위해 가지고 주택 임대차도 신고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보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앞에 안 하고 넘어간 거 있죠. 안 하고 넘어간 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하는 거 안 냈죠. 그죠? 자, 323페이지 볼게요. 323페이지에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나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서식을 하나만 보세요 하면은 나중에 중개실무에서 나오는 확인 설명서 꼭 보셔야 돼요.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세요 할 것 같으면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예요. 그런데 신고서 자체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한 페이지 넘어가고 신고서 작성 방법 나옵니다.
자, 친구 작성 방법. 쭉 읽으면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말씀드릴게요. 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는 매도인 매수인의 주소란에 거래 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해라. 그러니까 앞에 거래 당사자가 있는데 거래 당사자가 다수다. 그러면은 지분 비율을 표시하는데 지분 비율을 표시하는 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소란에 지분 비율을 표시해라. 틀리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외국인인 경우는 국적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란의 주거용 아파트, 주거용 단독주택, 주거용 그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밖의 용도 중 하나에 체크 표시를 한다. 매수인이 외국인일 때는 매수 용도를 표시한다 이 말이죠. 틀리게 나올 건 없는데 지문은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외국인일 때는 국적도 표시해야 되죠. 매수 용도도 체크를 해라.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란은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과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1호, 2호 서식의 계획서를 이 신고서에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지를 체크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는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자, 기본적으로 봅시다.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이 들어가는 것은 항상 신고하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은 소개, 중매, 종가 들어가죠. 그럼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이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주택만이죠. 얼마 이상일 때, 6억 원 이상일 때 또는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원래는 계획 공개사가 있으면 계획 공개사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누가 작성해야 돼요? 매수인이 작성해야죠. 매수인이 작성해서 신고 의무자, 기획공개사 또는 국가 등에게 제공해 줘야 되죠.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25일 이내. 25일 제공 안 하면은 매수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거 제공해 가지고 같이 제출하는지 따로 제출하는지를 체크를 해라 이 말이고, 틀리게 놓을 건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 위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는 가로 안에 건축물의 종류별로 뭐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이런 거를 적고 그 밑에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틀리게 나올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급계약이라는 게 부동산의 최초 매매 계약을 공급계약이라 하죠.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 부동산 등 할 때 무슨 법에 따른 어쩌고 저쩌고 한 페이지 쭉 했죠. 그죠? 지금 찾아보지만 그 바로 오른쪽에 깨알 같은 글씨로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신고 안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책을 쓴 사람이 그거 중요하다고 오른쪽에 내놨는데 그거는 문제 안 나옵니다. 건축법에서는 공급계약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건 신고하는 건 아니다. 그죠? 하여튼 공급계약이라는 게 최초 매매 계약을 공급계약이라 하죠. 그러면 5번에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또는 분양하는 계약을 말하고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체크 표시를 하고,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사업자, 물론 법인으로 한정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 경우 체크 표시를 한다. 또 그럼 이 말은 좋은 말이니까 지문에 나올 가능성은 많은데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서 말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말이 있죠. 분양 전환이라고 나오는데, 분양 전환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안 나오고 건축법에서도 안 나옵니다. 주택법에서도 안 나오고 임대주택법에서 나와요. 그럼 이게 개념만 보세요. 자,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사업자가 집을 지었어요. 임대사업자가 집을 지었다 임대를 하죠. 그죠? 임대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그대로 임대 사업하겠습니까? 일반에게 분양하겠습니까? 분양하겠죠.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외의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분양 전환이랍니다. 그런 것들은 체크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체크 표시를 한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매,
분양권, 입주권 전매한다 그러죠. 분양권, 입주권은 한마디로 등기를 했습니까? 등기하기 전입니까? 등기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전매라는 말이 미등기 전매 약자다 그랬죠. 전매는 분양권에 입주권 체크 표시를 한다. 틀리게 나올 건 없고,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라. 소재지 하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소재 플러스 지번이에요. 그러니까 지번까지 적어라. 대신에 아파트 등 집합권 중문의 경우는 동호수까지 같이 적어라. 예를 들어서 그 한 동 전체를 사고 팔지는 않아죠, 그죠? 집합권 주문인 경우는 동호수까지 적고, 그 다음에 지목은 토지 대장상의 지목.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뭐를 볼 때는 뭐를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은 지목하고 면적은 뭐를 봐라고요? 토지 대장을 봐가지고 토지 대장상의 지목 면적을 적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 면적을 적어라. 건축 면적을 볼 때는 뭘 봐라고요? 건축물 대장을 봐라 이 말이죠. 가로안에 거 중요한 거인데 그 밑에 거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을 볼 때는 뭐를 봐라고요? 등기상 증명서를 봐라 이 말이에요. 자, 각 거래 대상 토지의 건축물에 대해서 거래 지분을 정확히 적는다. 이 부분은 뭐를 볼 때는 뭐를 봐라 이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은 중요합니다. 자,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대.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전부 다 실제로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자, 공부상 면적하고 실제 면적이 다르다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무슨 면적으로 신고한다? 실제 면적으로. 가격도 실제 거래 면적도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자,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는다. 지금까지 나온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집합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두 개 다가 놓으면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하나만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 두 개 다 생각하지 말고 집합 건축물만 생각을 하세요. 집합 건축물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노래 있다. 아파트 전부를 사고 팝니까? 자기 집만 사고 팝니까? 자기 집만 사고 팔죠. 연면적 할까요? 전용 면적 할까요? 연면적. 집합권 중문의 경우는 연면적. 나머지는 집합권 중문의 경우는 전용 면적. 나머지는 연면적. 집합권 중문만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앞부분에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 거는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최초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인 경우 분양 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 및 추가 지불액,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라 하죠. 그죠? 각각 적고,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세가 있는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제일 밑에 거 중요하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물건별 거래 가격 나누는 각각의 부동산 가격을 적습니다. 자, 이건 봅시다. 자, 3억짜리, 4억짜리를 한꺼번에 샀어요. 체력에 샀죠. 합해서 3억짜리를 4억에 팝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4억짜리를 3억에 파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합하면 7억짜리를 7억에 팔았죠. 그러면 3억짜리를 4억에 팔면 세금 내죠. 4억짜리를 3억에 팔면 세금 안 내죠. 7억짜리를 7억에 팔면 세금 안 내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세금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각각 적어라, 합계액을 적어라. 각각 적어라. 총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각각이에요. 총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각각 적어라.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이 경우 비용에 부가세가 있는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래 되죠. 그죠? 이럴 때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8번의 두 번째 줄. 전매계약이에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 그러니까 다시요. 8번의 첫 번째 주거대 공급계약. 공급계약이라는 게 최초 매매 계약을 공급계약이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이라 하죠. 그 다음에 전매계약. 전매계약은 분양권, 입주권이죠. 요거 두 개.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일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라. 근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부가세라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가세를 뺍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명드리려면은 필요도 없는데 너무 꼴찌하면 하면 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부가세 빼고 적어요. 그런데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는 거는 뭐만? 전매계약하고 공급계약하고, 즉 분양계약하고 분양권, 입주권, 전매계약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가세 빼고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총 실제 거래 가격 나누기. 총 하면은 합계죠. 그러니까 전체 거래 가격을 적는다. 그 다음에 10번에 종전부동산은 입주권 매매인 경우만 작성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틀리게 나올 거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 노후불량주택이 쫙 있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이 쫙 있다. 이걸 쫙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 요게 주택법입니까? 정비법입니까? 노후불량주택에 있는 것을 쫙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정비법이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전매계약일 때 분양권, 입주권이죠. 분양권은 주택법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정비법에서는 입주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종전부동산은 입주권 매매인 경우만 작성해. 이 말이 뭐냐면은 여기 종전부동산이 집이 큰 거 있으면은 나중에 아파트 좀 큰 거 주겠죠. 작은 거 있으면 좀 작은 거 주겠죠. 종전부동산이 나오는 것은 주택법에서는 안 나오죠. 이건 아직까지 뭐 공법에 한 단계 안 가가지고 아직 개념을 잘 모를 건데, 주택법에서는 종전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정비법에서는 앞에 있는 부동산 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집 좀 큰 거 주겠죠. 그죠? 정비법에서 나온 것은 분양권이 아니고 입주권이다. 그래서 종전부동산은 분양권이 아니고 입주권인 경우만 작성한다. 자, 열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보셨고, 자, 그 다음에 352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요거는 간단하니까 요거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원래는 토지 외국인 등의 352페이지에 외국인 토지법 이랬어요. 그 법이 없어지고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해놨어요. 특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예다 이 말이죠. 이 특례 규정이 공법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특별한 예다. 원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원 의미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을 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취득에 관한 법률이에요. 다른 말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할 때는 이걸 적용하지 팔 때는 적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외국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중개사무소에 와가지고 내가 땅을 좀 팔아야 되니까 이걸 좀 팔아주세요. 의뢰를 받았어요. 기획공개사가 외국인 특례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줬다.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맞는 말이다. 안 맞는 말이다. 자, 첫 번째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공개사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과는 특례 규정을 외국어로 상세하게 설명해 줄 정도로 외국의 실력이 뛰어나지 않다. 두 번째가 이거는 취득할 때만 적용한다 그랬죠. 팔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팔 때는 적용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외국인 등의 정의.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만 보세요.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자를 외국인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자를 외국인이라 한다. 그다음에 법인이나 단체에서 사람의 반 이상, 의결권의 반 이상, 자본금의 반 이상이 외국인에게 있으면은 외국인이에요. 일단 외국법에서 설립되면은 무조건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설립됐다 하더라도 사람의 반 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 이상 또는 자본금의 반 이상이 외국인에게 있으면은 이 법인도 외국인으로 봅니다. 자, 질문할게요. 외국법에서 설립된 법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자본금도 의결권도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다. 외국인이다 아니다. 외국인이다. 외국법에서 설립된 무조건 외국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제일 밑에 상호주의. 지문에 딱 두 번 났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어느 외국에 가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제약을 받으면은 그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제약을 준다 이 말이에요. 제약을 안 받으면 그것도 제약 안 준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약을 받는 나라가 남아메리카 공화국인가 그거 있고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대만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두 개가 있는데 원래는 대만하고 수교를 맺었죠. 그죠? 수교를 맺고 있다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대만을 손을 끊고 중국하고 수교를 맺었죠. 그것도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중국집 많죠. 주로 대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돈 많겠습니까? 작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중국 사람이죠. 그죠? 세계적으로 장사 잘한 사람이 이란, 이스라엘, 중국이에요. 그 중에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중국 사람한테 따라가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중국집에 가면은 원래 오리지널 중국 사람이 하면은 양파를 하나 사든 뭐를 하나 사든 뭐로도 중국 사람이 파는데 갑니다. 가까운데 시장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파는데 안 가요. 그 사람들 꽁꽁 뭉쳐가지고 장사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안 좋아하느냐 하면 수교를 끊었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옛날에 화폐 개혁을 몇 차례 했죠. 그죠? 옛날에 화폐 개혁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원을 10원으로 바꾼다. 그럼 100원 주면은 10원으로 주면은 물론 조그마한 문제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화폐 개혁을 할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바꿔준 건 아니에요. 일정액 이상은 안 바꿔줬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0원 이상은 안 바꿔준다. 그러면은 내가 10,000원 가지고 있으면 9,000원은 휴지 쪼가리예요.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중국 장사하는 사람이죠. 대만 사람이 사는 집에 가면은 어디를 제일 혹시 갈 일이 있으면은 어디를 먼저 보느냐면 장판 DB 보세요. 장판 DB 보세요. 장독안에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잘 안 맡겨요. 집안에 숨겨놓습니다. 집안에 숨겨놓은 게 제일 좋은 데가 쿠션도 있고 장판 안에 뭐 이런 데 숨겨놓겠죠. 그죠? 근데 그거 일정액 이상은 안 바꿔줬어요. 그거는 전부 다 휴지 쪼가리죠. 그죠? 쉽게 하면 그건 국가에서 공돈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개발을 했는데도 1조를 했대요. 대만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안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만에 가면은 부동산 취득하는데 제약을 줍니다. 그 사람도 우리나라에 취득할 때 제약을 준다. 상호주의를 택한다. 이래 보시면 되고.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핵심이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보유 신고예요. 자, 신고. 자, 신고 의무 보겠습니다. 1번에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죠. 자, 이럴 때는 외국인 동그라미 1번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된다. 60일 내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취득할 때죠. 그죠? 그러니까 교환이나 증여 이런 거는 취득하는 거 맞죠? 필요 없고 하여튼 취득을 할 때는 전부 다 신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과태료.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한다. 이거는 같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신고입니다. 자, 외국인의 상속, 경매, 계약 외조. 그 다음에 뭐 밑에 계약 외의 원인인데 지금 볼 필요 없고 계약 외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오른쪽에 과태료.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계속 보유신고. 그럼 계속 보유신고가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자를 외국인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적 포기했다. 외국인 됐죠.
부동산은 계속 가지고 있겠다. 계속 보유 신고를 합니다. 그럼 계속 보유 신고는 파란 거. 변경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위반하면은 100만 원의 과태료 취한다. 요게 요까지가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읽은 데까지가 여기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주로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계약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계약 외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계속 보유 신고가 있습니다. 계속 보유 신고가 있는데 어떤 부분하고 연결을 하느냐 하면은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합니까? 30일 이내 신고하죠. 이게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60일 이내 신고해랬어요. 60일 이내 신고하는데 지금 아까 부당하는 그것 때문에 빨리 신고를 해라. 그것 때문에 30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계약이죠. 거기도 계약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계약이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니까 여기도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러니까 요거는 60일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는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합니다. 자, 위반하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 신고하면은 요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 그러죠. 자, 계약 외에는 계약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계약 외에는 60일입니까? 6개월입니까?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취한다. 그러니까 계속 보유 신고 외국인이 된 날로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취한다. 이게 문제의 핵심인데 이 문제는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외우니까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막연하게 외우지 말고 이거는 60일 6개월 말고는 안 나옵니다. 워낙 60일 6개월 이래 나오니까 식상하다고 60일 대신에 30일이라고 두 번 나왔는데 지금은 30일 아니라는 것도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은 자, 계약으로 취득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는 외국인이 땅 주인에 가가지고 팔아라 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통하죠, 그죠? 그럼 중개사무소에서는 이거 신고에 대한 거 알려주거든요. 이거 알려주라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알려준다. 그럼 외국인은 신고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죠? 계약 외에 상속으로 취득했어요. 상속으로 취득했다. 기업공개사가 누가 사망하는데, 저 사람 외국인이 상속받는다. 사망하는데 가가지고 꼴한자 좀 울어주고 그 외국인에게 얼마나 신고해야 된다.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그런 거 없죠? 알려주는 게 없다는 말은 외국인에 신고하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면은 이거는 신고하는 걸 모르고 이거는 알죠. 그럼 모르면은 빨리 해야 된다. 좀 늦어도 좋다. 그럼 60일 6개월? 6개월. 계약은 알죠. 알면은 빨리 해야 되죠. 60일이에요. 그럼 계속 보유 신고했어요. 국적 포기하러. 국적 포기하러 갈 때 기업공개사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알려준 사람 없죠. 그죠? 모르죠. 60일 6개월. 6개월. 그럼 됐죠. 그죠? 그럼 기업공개사 있으니까 안다. 아니까 빨리 해야 된다. 60일. 모른다. 6개월. 처음에 봐야 되는 게 60일이냐 6개월이냐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은 무슨 날로부터 하는 게 있죠. 계약이니까 계약일로부터. 그런데 계약 외에는 계약일이 있을 수가 없죠. 취득일로부터 6개월. 계속 보유 신고 외국인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자, 그럼 위반하면은 이것도 신고죠. 그죠? 이거 신고하는 거예요. 물론 신고도 누구에게? 시군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아까 신고관청이랬죠. 그죠?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 과태료입니까? 형벌입니까? 과태료. 그러면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은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알죠?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는 말은 몰랐다는 말이죠. 그죠? 몰라서 신고 안 했다. 벌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되죠. 알면서도 신고 안 했다. 벌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이것도 300만 원, 100만 원 말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약일 때는 아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알면서도 위반했다. 벌이 큰 거 줘야 되죠. 1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 아닐 같아요. 계약 외, 상속, 판결, 기업공개사 없으니까 모르니까 늦어도 좋다. 6개월 이내.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몰라서 신고 안 했다. 좀 싸게 줘야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보호 신고 국적 포기했죠. 모르니까 6개월. 외국인이 된 날부터 6개월 몰라서 안 했다. 벌이 쌓아야 되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이래 보시고 마지막으로 또 봐야 중요한 거 있어요. 계속보호 신고 6개월인데 외국인이 된 날로부터 이거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60일 6개월 똑같이 나오면은 계약 외에는 계약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절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거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지 절대 취득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이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니라는 것 요거 조심하시고. 지문에 넣으면은 계약 체결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그죠? 자, 또 하나가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전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어요. 외국인 특례규정에서 지금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물론 임대차도 들어갔지만은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한다 그랬죠. 자, 요거는 취득할 때 적용을 하죠. 취득할 때. 그러면 증여로 취득했다 신고하죠. 증여로 취득했다 이거는 신고 안 하죠. 증여도 취득했으니까 신고합니다. 그죠? 경매로 취득했다 신고하죠. 경매로 취득했다 신고 안 하죠.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매매로 취득한다고 이거 신고하러 가면은 어차피 이 시군구청장 신고 과정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요거 신고하러 가면은 요거 해랍니다. 매매로 취득했다고 외국인 특례유사 신고하러 가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해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요것도 자주 나왔어요. 요게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허가 규정입니다. 자, 허가 대상 토지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구역, 지역 등이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박스 안에 기억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그 밖의 국방 목적을 위해서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습니까? 못 외웁니까? 못 외웁니다. 여러분들은 못 외우는 게 아니고 출제위원이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외우지 말고 한마디로 뭐라고요?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러면 되죠. 군사시설보호구역. 이연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한마디로 문화재보호구역 이러면 되죠. 3번에 생태 경관보전지역, 4번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4개요. 자, 다시요. 첫 번째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허가는 원칙으로 사전에 받는 게 맞습니까? 사후에 받는 게 맞습니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근데 이거 봅시다. 여기 허가 규정이 있죠. 여기에도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요. 똑같은 시군구청이 아닙니다. 물론 이쪽에서는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서는 똑같은 시군구청이 아닌데 허가관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았어요. 외국인이. 그럼 별도로 똑같은 시군구청이야 외국인 특례규정에서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되겠죠. 그 밑에 2번이 다만 하는 그거예요. 11조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 취득계약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며칠이네요? 15일 이내. 그 다음에 큰 2번 효력. 허가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예요. 자, 그 벌칙. 허가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겁니다. 자, 아까 허가 대상은, 자, 허가 받는 대상은 허가가 까다롭다, 신고가 까다롭다. 허가 까다롭죠. 그럼 신고는 시군구청장이 했죠. 신고는 시군구청장이 한다 하는 말은 까다로운 허가는 시군구청장이 받는 게 맞습니까? 시도지사가 받는 게 맞습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지리를 잘 안다 모른다. 모르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라 하더라도 물어 갔는데 시도지사에게 허가 받아라. 그럼 택시 대절 안 하면은 못 가죠. 택시 대절했다 바로 갑니까? 돌아서 갑니까? 여기서 부산 가자 그러면 서울 갔다가 막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서 불편을 느끼면 안 되듯이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불편을 느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지사는 안 나와요. 나오는 거는 시군구청장, 국장에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거치는 시도지사가 나오죠. 여기는 시도지사 안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누구에게 허가도 시군구청장인 신고관청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대상이 아까 4개 있었죠. 첫 번째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그 다음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요거 허가인데, 허가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실제로 계약을 체결 안 했는데 어떻게 허가를 받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하고는 허가 받으면 안 돼요. 허가 받고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어찌 하느냐면은 합의서를 적어가지고 허가 받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죠, 그죠? 계약은 무효다. 허가 규정을 위반했다. 과태료입니까? 형벌입니까? 아까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은 과태료.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이에요.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토지거래 허가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다음으로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을 해야 되죠. 자, 오늘 제일 처음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아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첫 글자 따서 외울 때 생각나는 대로 해봅시다. 일단 제목은 제가 적을게요. 이소양 사부가 몇 회? 2회 몇 등으로? 2등으로 결정되었다. 이랬죠. 이소하면은 이중 소속, 양도 돼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야 했다.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부정하게, 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했을 때 2회 최근 1년 이내에 뭐를 2번 받고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받는 행위. 2등 하면은 이중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 정지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하거나 또는 하나 더 있어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소속 공제사에게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자,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넘어갔죠, 그죠? 네, 업무 정지 넘어갔는데, 자,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은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시효 제도는 요거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 행정처분효가 승계해서 재등록한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면은 자,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재등록 기업공개사에 승계되죠, 그죠? 1년간 승계된다. 폐업일로부터도 아니고 재등록한 날로부터도 아니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승계된다. 자,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 줄 수 있는데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줄 수 없다.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업무정지 줄 수 있는데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줄 수 없다. 그 다음에 형벌 과태료 나오는데 그 안에 내용은 지금 빼고,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 기준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누가 준다? 국장이. 그럼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 기준의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는 없고 500만 원 이하죠. 거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다 하는 말은 과태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다. 자격하고 관련된 행정처분이나 또는 과태료 누가 준다? 시도지사가. 그것도 어떤 시도지사가?
교부한 시도의사가 기업공개사 주는 행정처분 과태료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기업공개사나 자격하고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하인데 예외적으로 500만 원 이하 나오는 게 생각나는 대로 보면은 아직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았다. 그런데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의사죠. 그러니까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등록과청이 부과하는 거 아니죠. 시도의사가 부과한다. 표시 광고하는 거 위반하는 것은 100만 원 이하인데 부당 표시 광고, 한마디로 미끼 광고, 과장 광고하는 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들어가지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주 목적은 투기 방지예요. 그러면은 토지 거래 허가의 주 목적이 투기 방지죠.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도 투기 방지를 목적하는데 부수적인 목적으로서 실거래가 신고라는 게 있다. 토지 거래 허가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죠. 토지 거래 허가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목적을 실거래가 신고나 목적을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1차하고만 다녔고 1차, 2차 다 하는 거예요. 합격을 하면 2차도 가야 되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거민의 목적은 투기 방지예요. 그러면 부동산거래 신고하면은 거민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죠. 그러면 신고했다. 별도로 거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 거민의 목적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해야 된다. 농취증의 목적도 투기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농사 짓겠다는 말이니까 목적이 똑같다는 거 이미 달성했으니까 농취증 안 받아도 되죠. 농취증을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신고는 목적을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농취증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물론 임대차 계약은 나중에 별도로 하고 오로지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뿐만이 아니고 어떤 법에서도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위, 한마디로 부동산 등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 체결할 때 신고를 합니다. 신고 관청에 신고하죠. 절대 중개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이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신고 관청에게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한다?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럼 신고하는 내용이 소개, 중매, 종가, 소재지, 지번지목,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중개사, 계획공개사에 관한 사항, 매도인, 매수인, 즉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종류, 면적, 가격, 물론 조건에 기한이 있으면 조건에 기한 신고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계획은 이거를 먼저 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이걸 신고한다고는 복잡습니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계획은 요거 신고하는 것은 오로지 주택만이에요. 주택인데 얼마 이상일 때, 6억 원 이상일 때 또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신고해야 되죠. 근데 투기 과열 지구라면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 말고 자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서류를 또 제출해야 된다. 법인인 경우라면은 자기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하고 법인인 경우라면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투기 지역 똑같아요. 자, 그다음 신고하는 방법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를 할 수도 있다. 전자문서를 할 때는 어떤 것을 첨부하거나 반납할 때는 할 수 없다 그랬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대리신고할 때는 전자문서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법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이게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한 예입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했다. 별도로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 신고 의무자가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지 제출은 절대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죠? 제출은 일방이 합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이 둘 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한 명이 서명 날인을 거부할 때는 나머지 한 명만 서명 날인해서 제출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거래계약서 사본하고 사유서하고 첨부하면 되겠죠. 그런데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 누가 신고해야 된다?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개업공개사가 있으면은 개업공개사 신고해야 된다. 물론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사를 되는 공동으로 신고한다. 물론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한 명이 할 수도 있다. 그죠? 그건 똑같은 거고. 대리신고하죠.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없을 때 거래 당사자는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일방 당사자, 국가 등이든 대리신고할 때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그랬죠. 대리신고할 때 공동으로 위임을 받습니까? 일방의 위임을 받습니까? 일방. 법에서는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다 그래 했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공동이 아니고 일방이에요. 그럼 일방에 신고할 때, 대리 신고할 때 위임장 가져가야 되죠. 위임장에는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자필 서명을 기재하고 내 거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물론 법인이라면은 법인 인감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 첨부한다.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있을 때는 기업공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이 적합하면은 물론 거기에서 신고 내용이 누락되면 보완해라 할 수도 있고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그죠?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은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신고 필증 가지고 등기하러 갑니다. 등기하러 가는 서류는 절대 며칠 이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로 안 받아도 된다 말이죠. 자, 계약이 해제되거나 모의되거나 취소되었다.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신고도 30일 이내 하죠. 마찬가지로 해제 등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보다 30일 이내. 근데 중간에 빠진데 아까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매수인이 작성할 수밖에 없죠. 매수인이 작성해서 신고 의무자에 제출해야 되죠. 제공하는 게 이럴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25일 이내. 그런데 제공하면은 자기가 볼 거니까 제공하기 싫은 경우도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신고 의무자가 누가 있다 하더라도 요거 두 개만큼은 매수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자, 해제 등 신고할 때 기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그럼 해제 등 신고 의무자는 누구다? 해제 등 신고 의무자는 기업공개사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 해야 돼요. 하지만 기업공개사 있으면 기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할 수 있고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정정 신청 변경 신고할 때 순서가 조금 다르죠. 그죠? 일단은 공문이 잘못했다 정정이에요. 신고 필증이 잘못 기재됐을 때 변경 신고는 자기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자, 정정 신청은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두 개 다 들어가는 게 지분 면적. 지분 면적은 두 개 다 들어가죠. 이거 말고는 어떤 공부라도 공부에 있으면은 정정, 공부에 없으면 변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변경 중에서 별도로 봐야 되는 게 공동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인데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추가는 교체는 안 된다 그랬어요.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일부 부동산의 변경인데 제외되는 경우에 한다. 추가는 교체는 안 된다. 그죠? 그러면은 정정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는 거 세 개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 안 하면은 과태료 받거든요. 과태료 안 받으려고 계약일을 바꾼다 말이 안 되죠. 사람이 받겠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건이 받겠다. 소재지, 지분. 요거 세 개는 정정도 변경도 안 돼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해야 되죠. 실제로 구축 검증하기로는 신고관청이 검증하고 결과를 세무관세장에 통보한다. 그리고 신고관청은 어떤 내용을 조사한 것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한다. 요 신고할 때 원래 신고관청이 조사하는 게 맞지만 국장이 직접 조사할 수도 단독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국장이 신고관청하고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작성할 때 필요 없는 것만 맞게 나올 건 빼고, 자, 면적할 때 집합권 중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입니까? 연면적입니까? 내 집만 파니까 전용 면적, 나머지는 전부 다 연면적이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종전 부동산은 분양권일 때, 입주권일 때. 입주권일 때만 작성. 근데 이거는 개발법 정비법 한 바퀴 돌면 훨씬 잘할 거예요.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각각 적는다, 합계가 적는다.
각각 적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가세를 빼고 적는데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는 거는 딱 두 개가 있죠. 분양계약. 분양이라고 생각하세요. 분양이 최초로 매매하는 거죠. 공급계약이에요. 분양이랑 똑같아요. 전매계약. 분양은 입주권, 전매계약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가세 빼고 적는다. 외국인 특례 규정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자를 외국인이라 한다 그죠. 물론 외국 법인도 외국법에서 설립되면 무조건 외국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에서 설립됐다 하더라도 사람의 반 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 이상 또는 자본금의 반 이상이 외국인에게 있으면 외국인입니다. 신고하는 규정이 있고 허가받는 규정이 있죠. 그죠? 자, 신고할 때 물론 신고는 시군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인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자, 계약으로 체되겠다, 계약 외로 체되겠다, 계속보호 신고했다. 계약으로 체되겠다, 계획 공개해서 했으니까 알죠? 알면은 60일 6개월, 60일이죠. 계약일이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아니까 위반하면 벌이 크다 작다? 1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계약 외, 상속, 판결 이런 것들 계획 공개해서 없죠? 모르니까 늦어도 좋다. 60일 6개월? 6개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일이 없으니까 7일로부터 6개월. 위반하면은 몰라서 위반했다. 벌이 좀 작아야 되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보유신고 외국인이 된 날로부터 계속보유신고 국적 포기했죠. 신고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기업공개서 없으니까 모르죠. 6개월. 모르니까 1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은 외국인 특례교에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은 물론 허가도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대상 4개가 있죠.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자,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런데 허가받은 시군구청장 며칠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주라. 15일 이내. 그거는 나중에 요 부분에 가면 15일이 자동적으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요거 한 2달이나 그 다음에 하면 전체적으로 정리해 줄 거예요. 그거 하면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는 게 골치 아프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서로 틀린 부분이 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거 하나를 외웠다 다른 거 다 접목해가지고 외울 수 있도록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중에 15일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해주고 하여튼 토지거래 외국인 특례교에서도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은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해줘야 된다. 자, 다음 주에는 설날이니까 휴업이죠. 그죠? 한 주간 제가 안 보니까 속 시원하겠죠. 자, 열심히 하시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꼭 합격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